연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을 울려라 자유의 공기를 북에 전파하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일본 척시쿠 대학의 아라키 가즈히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은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2년 8개월 만인데 네. 코로나 때문에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는 1년에 두세 번 오고 네. 역시 한국에서 공기를 호흡하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야 우리는 지역공 연구가 전문이니까 네. 현장에 가서 그런 게 필요해서 아마 이번에도 그런 목적으로 왔습니다. 네. 북한 연구자시고 또 일본에서 특정 실종자 문제 협의회인가요? 네, 특정 실종자 문제 조사회라고 조사회. 네. 납치 가능성이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이 있는 그 실종자에 대해서 조사하는 단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배지. 네, 이 파는 배지. 푸른 리본 배지가 예. 바로 특정 실종자 문제 조사회 배지죠. 이 배지는 우리 조사회에서 만들었는데 네. 원래 구출운동 전체 산진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4반세기쯤 전에 어떤 사람이 만든 배지입니다.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네. 이번에 신임 일본 총리 취임 때도 이 똑같은 배지를 봤습니다. 예. 결과는 내릴 수 없지는 없는데 그래도 일단 국회의원도 이 배지를 다루고 나가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일본의 신임 총리들이 자비로 이 배지를 구입해서 폐용하는 게 일종의 관례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거 배지를 판매하고 그것을 우리 방송이나 그런 것에 대한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네. 예. 일본 수상들이 이 배지를 자비로 구입해서 착용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만 북한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본은 납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하고 있다는 표시가 되니까 그거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납치자 가족 입장에서도 누군가가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주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 있죠, 많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북한과 일본 수교 회담이 진행되다가 바로 이 납치자 문제 때문에 결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10년대 초부터입니다. 80년대 말부터 10년대 초에 제1차의 1초 정상화 교섭이 시작됐는데요. 그거는 타그 지하해코상이라는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에 김현희를 가르쳤던 일본 납치 피해자 있었는데 그 사람 이 얘기가 나오고 이른바 한국 이름 이은혜라고 했었던 맞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죠. 김현 씨가 이은혜라는 말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그것을 일본 경찰이 조사하다가 타그 지하해코시라는 사람을 발견해서 91년에 공개했어요. 근데 그때 1초 국교 협상이 시작돼 있었는데 그것을 일본 정부가 내놨으니 그 때문에 북한 당국은 그냥 그만둔다. 그렇게 해서 1차는 그렇게 했어. 2차는 약 20년 전에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20년 전에 1초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납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해서 다음 달에 5명의 납치 피해자 기억했으니까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역시 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국교 정상화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됐어요. 그때 고이즈미 총리가 국교 수립을 위해서 평양까지 날아갔는데 북한을 못 믿어서 그랬을까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걸로 일정을 짰고 도시락이나 물 같은 것도 다 일본에서 공수해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일본 쪽에서는 아직 역시 긴장을 하고 물론 처음에 북한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니까 북한에 가면은 당연히 도청도 돼 있을 것이고 음식이 있어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 그냥 숙박도 하지 않고 귀국한다.
그렇게 해서 그 식사도 다 가져간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만큼의 그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김정일이죠, 당시는. 예, 김정일이 그래 우리가 했다, 일본인 납치한 거 맞다라고 그냥 인정해버린 것도 아주 의외였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만큼 그러면 그 특정 실종자 문제 조사회에서 자료들을 아니,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때는 조사회가 없었습니다. 네. 조사회는 그 다음에 만들어진 2003년에 네. 교선됐는데요. 거기에는 그 경위가 있거든요. 그 2000년 2월 15일이 그 남북 정상회담이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은 미국 측하고 접촉을 시작해서 네. 그다음 2000년 10월에 당시에 그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 방문하고 그냥 가면은 클린턴 대통령이 그 12월이나 북한을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방문하는 그렇게 되어 있었네요. 근데 그때 11월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고 그 때문에 못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중국하고 북한 사이가 아주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북한하고는 그 가는 길이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근데 공화당이 돼서 대북 정책이 바뀌고 2001년에는 그 1.1 돈사태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해 2002년 1월에는 그 연두 교소에서 악의 죽, 네. 악의 죽이라는 그 말이 있고 네. 그 북한 이름을 그 거론해서 네, 불량 국가. 네. 그 때문에 그 김정일로서는 이렇게 가면은 그냥 미국이 복격해 온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뭐 자기 자신이 그 생명이 이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근데 중국하고의 사이가 나빴으니까 어디 그 칼을 수 있는 나라가 없고 그 때문에 일본한테 왔어요. 근데 일본은 일본도 그때는 북한하고의 그 교청상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섭을 했는데 그때 일본의 납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고 국민 그 감정이 그러니까 납치 문제를 그만두고 그 교청상하면 안 된다. 그런 그 분위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정부도 그 납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정식으로 고론해야 하고 그런 것을 전달했더니 막 김정일이 막 그 나름대로 결단했고 해서 그때까지는 납치는 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인정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뭐 납치하는 것을 그 고롱하는 사람들은 그 우익 반동들이다, 극력주의자다. 그렇게 말을 해왔는데 그 9월 그러니까 20년 전에 9월 17일 갑자기 말 바뀌고 우리가 했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달 10월 15일에 그 5명의 납치 피해자가 귀국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여러 가지 그 경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여론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하나 더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납치자들의 유골이라고 해서 북한에서 보내준 게 있는데 그게 당사자의 유골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명의 유골이 섞인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오코타 메구미 씨의 유골이라고 해서 저 나중에 보내줬는데 그것이 본인의 유골이 아니고 DNA 검사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각했으니까 원래 그 북한 쪽에서는 고열로 소각 처리를 하면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 그것을 혹시 검사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그 북한이 하고 있었던 것이 거짓말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요코타 메구미라면은 13살 때 중학교 1학년이었나요? 그렇습니다. 1977년. 가장 어린 소녀가 바닷가에서 납북됐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 납치자 문제를 웅변하는 인물인데 그 가족들도 여러 번 이제 한국에 왔었고요. 네네 맞습니다. 또 한국에서 납북해간 그 고등학생과 결혼했다는 보도도 나왔었죠. 김우현남 씨. 근데 그 가족분들도 그 요코타 메구미 씨 가족분들도 만나기도 하고. 한국에 와서 김영남 씨 부모님과 만나기도 했고 그 딸도 일본에 오지 않았나요? 요코타 메구미의 딸로 알려진. 그 사람은 왜 몽골에서 요코타-산 부모님하고 만났어요. 근데 DNA 검사 결과 그 딸은 확실합니까?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요코타 메구미 생존설이 퍼졌던 거군요. 그거는 그 전부터 여러 그 방향에서 지금도 살고 있다. 그런 정보는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요코타 메구미 살아 있습니까?
애서라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측에서는 어쩌면은 자기들의 그 생존의 위협이 될까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찰때면은 그 요코타 메구미가 황금의 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절대로 뭐 소전히 해야 하죠. 그래서 생존해 있는데 예. 그 사실을 끝까지 은폐하는 거군요. 예, 김정일, 김정은 그 패밀리의 근처에 있었던 일이 있다고 들었으니까 그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비밀을 공개하게 되니까 예, 기극시킬 수가 없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로 봐서는 뭐 김정은의 일본어 선생님이었거나 이랬을 가능성도 예, 있는 그런 건가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른바 북한 로열 패밀리의 비밀을 너무나 네. 많이 알고 있기 예. 때문에 풀어줄 수가 없다라는 네. 거네요. 그 일본인 요리사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예, 일본인 요리사도 후지모토 후지모토 겐지 씨, 예, 지금 아직 평양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하면- 뭐 평양에 가서 저 일식집을 냈다는 얘기도 네, 있고 네. 수시로 뭐 감금 납치된다는 얘기도 있고 예. 지금 아주 그 미묘한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소식은 요즘 그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되는 그건 거고. 확실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일본 국내에서도 김정은이 그 납치자 문제를 인정한 뒤에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제1야당이었고 연합정권에서는 집권당까지 됐었던 사회당이 아주 몰락을 했습니다. 네네. 사회당이 상당히 친북적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한반도의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라고까지 공언했던 정당인데 지금은 뭐 제1야당 혹은 예비 집권당이 아니라 군소정당으로 몰락했습니다. 뭐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그만큼 분노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먼저 역시 납치 문제가 코론됐을 때가 막 그 1997년이 그 칠운동이 시작했는데 아마 그때쯤은 뭐 거의 사회단도 힘이 없었고, 그리고 그에 대한 그래도 물론 북한은 납치하지 않았다 네. 그렇게 말했던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그 나라 전체 분위기가 그거 허용하지 않았으니까, 특히 그 2002년에 김정일이 납치를 인정한 후에는 그 저쪽의 드목이 저 인정하고 있으니까 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고 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일성을 만나는 등 상당히 친북적 행태를 보였던 가네마루 신 같은 정치인은 사과를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전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까지 그 북한하고의 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쯤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쯤까지는 조선련이 어느 정도의 그 자금을 갖고 있었으니까 일본 그 정계에 대한 권작도 할 수 있었는데 뭐 조선령의 힘이 많이 떨어지고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없게 되고, 일본 국민전선은 뭐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그 분노하는 분위기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일본 정계에서도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뭐 공개적으로 찬양한다든가 그런 지지한다든가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완전히 반북으로 돌아선 거네요. 예, 물론 그 여러 가지 그 차이는 있고요. 네, 그래도 지금은 그 독재 정권에 대해서 이거는 그 좋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옛날에는 있었어요. 북한이 지상 낙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쯤은 제일교포 중에서도 조선력계가 더 많았습니다. 민당계보다는. 그리고 일본 안에서도 그 자익운동이 좀 활발하게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70년대에는 북한이 한국보다 좋은 나라다. 그 북한은 뭐 점칭하는 그 사회주의 나라이고 한국은 그 어두운 그 군사 독재다. 그런 분위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조선령이 자금력이 없어지고 제일교포 측에서도 민당계가 늘어나고 그리고 nen정이 끝나고 그런 여러 가지 뭐 방향이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좋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일본 안에서도 조금씩 세론이 변화하고, 그리고 납치 문제도 뭐 마지막으로
결정적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공산주의가 몰락한 몇 가지 상징적인 사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가 이제 전공투의 야스다 강당 방화 사건, 그다음에 적군파의 요도호 납치 사건, 그리고 김정은의 그 납치자 인정.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설당이 없어진 걸로 보입니다. 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고 위선자고 폭력으로 사회를 뒤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게 밝혀진 게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 일본 안에서는 정권투 세대라고 하는 그 한국에서 하면은 그 발육 세대, 네, 운동권 비슷한 세대가 맥락이죠. 있었고 그런 분들이 중심에 있었을 때는 역시 그 자익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 세대는 별로 그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 다음쯤 세대인데 관계가 없고 그것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조선연이 조직력이 그 약해지는 하나의 이유는 북송 문제, 제1교포 북송 문제. 북송 문제 때문에 조선령한테 당했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조선령계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것도 역시 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자료 이게 북조선에 의해서 납치 피해자의 특정 실종자 구출 이게 이제 3호네요. 그럼 1, 2호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 똑같이 만드는 건데 전에 자료도 수정할 필요가 있었고 그 때문에 그때마다 좀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지금 납치된 분들의 사진이네요. 네네. 납치된 분들하고 그리고 납치 가능성에 있는 분들 그 합쳐서 그 공개되어 있는 우리 리스트에 있는 470명 측에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납치 피해자를 포함해서 약 300명 그 공개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사진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진 지금 보면은 하늘색은 정부가 인정한 것, 그리고 노란색은 이제 경찰이 인정한 것, 그리고 초록색은 구출회가 인정한 것, 그리고 이제 빨간색은 납치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1948년부터 2000 몇 년인가요? 마지막이 2003년까지. 2003년까지. 이거는 단정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분들입니다. 여기 보면 김희순 이분은 거의 제1동포에 확실하네요. 몇 사람 제1교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데라코시. 데라코시라는 분이 이제 3명이 나오네요. 그분은 데라코시 쇼지 씨하고 소토 씨가 현재 입시며 찬남의 아들이 데라코시 타케시 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3살로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어른의 얼굴인 이유가 있군요. 북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람 데라코시 타케시 한 사람만이 납치 피해자 측에서 가족이 북한에서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유일하게 추적이 돼서 만날 수 있는 거는 이분. 추적이 아니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고기잡이로 나가다가 납치당했어요. 근데 그 제일 나이를 드신 그 데라코시 쇼지 씨는 거기서 그 사살되고 그냥 바다에 버렸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분이 그 평양까지 데려다 가고 그리고 그 북한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럼 이 데라코시 다케시 씨는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하고 같이 납북을 됐는데 아버지는 바다에서 버려지고 작은아버지 2사람하고 같이 작은아버지 2사람하고 그 2분 측에 작은아버지 2사람 측에 한 사람이 그 사살되고 나머지 또 한 사람은 다케시하고 같이 북한에 가서 거기서 살았는데 그때는 그리고 24년 만에 가족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북한에 살고 있다. 그때까지는 그 순환 사고로 사망했다고 알고 있었으니까 가족이 놀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평양까지 가서 만나야 됐어요. 만났군요.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자기가 납치당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환 사고로 구조하고 있었던 사람은 북한 배가 구출하고 잘 살아가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정부가 인정한 여기 이제 요코타 메구미. 요코타 메구미 상 그 1977년이니까. 그리고 이게 13살 때 사진. 그리고 대한항공기에
복바사관의 김현희 씨가 김현희 씨한테 그 일본말을 가르쳤던 분이 다그치 야이고사입니다. 그 한국명 이은혜. 네. 이은혜라는 말로 발표해서 그리고 일본 경찰이 조사해서 알게 된. 그러면 78년에 납북된 이 다나카 미노루 씨는 28살. 이분은 예. 어떻게 정부가 인정하게 된 겁니까? 이분은 다나카 씨가 근무하고 있었던 라면집이 있거든요. 네. 중국집이 있고 그 라면집의 주인이 북한의 기밀 기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사람 데려다오라 그렇게 그 명령을 받고 비엔나를 경유해서 보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마스모토 교코라는 분도 정부가 인정했네요. 납북 네네. 당시 29살 도토리현에서 납북됐습니다. 마츠모토 교코상은 도토리현 요나고시에서 납북됐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정부가 인정한 그것도 십몇 년 전인데 마지막으로 그 인정한 사람입니다. 정부가 인정한 분 위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구메 유타카상. 이분은 그냥 한국식으로 하면 시청사의 그 경비용 하고 있었던 분인데 네. 그 사람은 그 해안에서 납북됐다고 나오네요. 예. 근데 사고는 동경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동경의 미타카시라는 그 예산 도시에서 그 경비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돈 빌리고 있었던 그 업자가 그 제일 겹보이고 네. 그 사람의 그 리주길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누나였던가 그 가족분이 그 북한에 북선태 있고 그것을 인질로 해서 납치를 하라. 그렇게 해서 그 자기가 알고 있었던 네. 금메시를 유인해서 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까지 데려다가고 그 공보도에 실게했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다나카 미노루 씨는 영화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납북자 문제를 다룬 영화에 보면은 고아 출신으로 뭐 이렇게 유인당한 사람이 이 다나카 미노루 씨인가요? 그 일본에서 만든 영화 제가 지금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이거는 물론 그 어떤 모티프 중에 하나가 되고 있죠. 네. 여기 하라 타다키 씨는 타다키. 그분은 80년 6월 오사카의 중국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역시 중국집의 주인이 조선정계 사람이고 그 사람한테 명령이 내려가지고 40대 적당한 남자를 데려오라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사람 속이고 일단 그주 지방의 미야자키현까지 데려다가고 그 곤짝배로 실렸습니다. 여기 문제적 인물 신광수가 나오네요. 네네. 그리고 그 하라타다키산이 일단 그 납치한 후에 곤자곤 신광수가 그 하라타다키산이 그 돼가지고 하라타다키로서 그 신분 세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정부가 전식으로 발급한 파스포르트도 있고요. 그렇게 활동을 해서 한국에서 85년에 잡혔습니다. 여기 또 22살 80년에 납북된 이시오카 토오루 상도 있고 그 이시오카산, 마츠키산 두 분은 아주 그 마스키가오로 그라파에서 그 스페인에서 요도고 그 하이자카의 그 초들이 그 유인해서 그 납치했어요. 왜 납치를 한 겁니까? 이 두 사람은 유럽에서 납치를 했다고요? 그때 유럽에서 모두 다 합치면은 20명 정도 북한은 납치하지 않았을까 그 추측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일본 정부는 그 이 두 사람하고 83년에 아리모토 케이코상 23살 그 사람이 그 세 사람 같이 있었어요. 왜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이시오카 토르 씨가 북한 당국이 몰래 외국에서 온 포란도라든가 거기서 온 사람한테 그 이렇게 작게 무슨 편지를 드리고 출국한 후에 들어항해 달라 그렇게 부탁한 편지가 삿포로에 있는 이시오카상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 마츠키상하고 아리모토상하고 세 사람이 같이 있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이 아리모토 씨는 런던에서 납치된 걸로 나오네요. 그럼 이제 이분들은 일본 정부가 인정했으니까 뭐 거의 확실한 걸로 보고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저런 분들은 아까의 그 금해상에 갔으면 이미 90세를 넘은 곳이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저런 분들은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납치된 분들의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가슴이 좀 먹먹해지네요.
식구들은 다 살아 있을 것이고. 예. 사진 찍었을 때는 뭐 그분들 그 나름대로의 희망도 있고 그렇게 있었을 것인데 네. 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두고 버리고 있는 자기 자신의 뭐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아, 이게 지금 가족들이 제공한 사진일 텐데요. 네, 네. 이분 세 분만 더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시 네. 정부가 인정한 분인데요. 1978년에 그 이치카와 시우이치상하고 마스모토 도미코상은 그저 집안의 가장 남쪽에 있는 그 카고시마현에서 네, 데이트한 도중에 납치되었습니다. 연인이 데이트를 예. 하던 도중에 납치가 됐군요. 그리고 거의 다른 것도 있는데 1970년대에 네, 막 카플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모자라든가 그 둘이서 실종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쪽이 하나인데 그분들은 그 전에 20년 전에 귀국한 5명 중에 4명은 그때 같이 납치당한 커플이었습니다. 하스이케상 그리고 지무라상 그 두 부부는 그때 그 하스이케상 지무라상이 7월 7일 그리고 하스이케상 7월 31일 네. 그리고 이치카와산 마스모산이 8월 12일 집중적으로 납치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날에 납치된 분이 그 소가 미요시상인데 네. 그 소가 미요시상의 경우에는 딸인 소가 히토미상하고 같이 납치됐습니다. 근데 네. 소가 히토미상만은 일본에 귀국할 수 있었어요. 그건 왜 그랬죠?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때도 그 일본하고 북한의 정상회담 전에도 그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사람 밖에 네. 이외로 그 납치 피해자가 반드시 있겠다. 네,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서 소가 히토미상의 경우에는 일본 정부는 납치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 일단 그 명당 안에 있으면은 그걸 일본 사람들이 만족할 것이다. 그렇게 북한 쪽에서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네. 내보낸 거로군요. 네. 아유, 알겠습니다. 이 명단과 사진을 보면서 제가 좀 공부를 열심히 더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종자 여기서는 지금 883명까지도 보시는 거죠? 그때인데 그 경찰이 발표했던 숫자가 약 900명입니다. 그때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요. 조금 더 있을 걸로 보시는 거고요. 다 여기는 이제 생사불명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네.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데라코시상, 네. 데라코시 씨는 반드시 그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 정보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